안녕하십니까. 월간여성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부터 이 지면상에 자꾸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지금 현재는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라는 거는 김종인 씨가 세운 뭐 일종의 사단 법인인데, 어쨌든 김 이사장을 갖다가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위원장, 전권을 휘두르는 총괄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 영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사, 또는 김종인은 언제 등판하나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기사,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오늘 뭐냐면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김종인 씨를 데리고 오는데 합의를 했고, 요거를 또 김종인 씨한테 제안을 했고, 김종인 씨는 거기를 수락을 했다. 수락을 하는 대신에 조건으로 뭘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권을 휘두른다.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캠프 그 선대위에다가 어떤 요소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요거까지 다 김종인 이사장이 갖는 이런 정권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김종인 이사장이 15일 이후에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까지 이렇게 기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 물론 이 선대위원장이란 거는 그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일종의 상징적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 김종인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도 아니고 대표를 할 때, 그리고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 한번 했던 그 언행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상징적 존재로 있겠습니까? 상징적 존재로 있는다고 한다면 무슨 전권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김종인 이사장이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그가 정책, 인선 등 핵심 분야에서 직접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게 바로 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과거 김종인 씨는 짜르라고 불렸습니다. 짜르. 제정 러시아 당시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 아닙니까? 이 짜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그 독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그랬던 김 이사장의 언행을 고려하면 그가 이 윤석열 대선 본선용 선대위 구성에 대한 정권을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아마 이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김종인일까? 윤석열 후보는 왜 김종인을 택했을까?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캠프 내부의 혼선,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각자 대변인이라고 시키고 나와가지고 무슨 개콘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혼선, 그 다음에 미진한 정책 입안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보완하고, 또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후보는 너무 정신없고 바쁘지 않습니까? 행사 뛰기도 바쁩니다. 그 선대위를 갖다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짜르라고 불렸던 어떤 김종인의 리더십, 경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김종인이란 카드를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선택 내지는 결정, 이런 것들이 일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종인일까? 여러분들, 김종인 이사장을 가리켜서 소위 언론에서는 킹메이커다 그러는데, 김종인 이사장이 만든 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적으로 제가 무슨 구체적인 논거는 시간 관계상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옆에 김종인 씨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찍었던 사람들은 김종인 씨가 옆에 없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킹메이커를 또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120석
당시 새누리당보다 한 석 더 가져갔나?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김으로써 일종의 집권 기반을 만들어준 것 내지는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재인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세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거저먹기로 대통령을 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2016년 10월부터 내지는 최순실 의혹이 나온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김종인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문재인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 김종인 이사장의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그의 성과와 무관하게 그는 정치권의 일반의 킹메이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이사장의 실제와 무관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허상일 수가 있다. 그 허상에 윤석열 후보가 의존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 양상, 이런 걸 점점 더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이른바 야권 단일화를 내팽개치는 악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는 부분이 뭡니까? 그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정, 정의,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처단하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후보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과 정의로 상징되는, 자처하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사장을 갖다가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 이거는 그 지지층의 바람, 그 지지층의 기대를 아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또 기대되는 것은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과는 다른 뭔가의 새로움, 이건데 여러분들 지금 정치권에서 김종인 이사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종인 이사장처럼 뭔가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 뭐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구태, 이건 좋은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오래됐다, 나이 들어 보인다, 낡았다, 이런 걸 갖다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에, 그리고 이 사람은 4.7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는 당을 떠나고 나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벨소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을 미는 척하다가 또 누구를 미는 척하다가 결국엔 또 이제 9월 들어서는 또 윤석열 지지성, 옹호성 발언들을 했던 이 김종인 씨를 굳이 윤석열 후보가 데리고 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감안해도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구호의 정당성, 공정, 정의, 새로움, 이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김종인 이사장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인 경제수석은 동아은행 측으로부터 뇌물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 이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종인 이사장은 뇌물수수, 이걸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처벌은 안 받았지만 어쨌든 현재 공정정의를 부르짖고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비판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전력을 가진 김종인 이사장에게 전권을 행사하는 총괄선대위원장
사실상의 상황직을 맡긴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 출마 명분, 대선 도전,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해입니다. 자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각종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 가서는 맞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주요한 공격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공격 수단 본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추궁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궁지로 몰아야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술의 전력이 있는 인사를 갖다가 자기 선거 캠프에 총괄선대위원장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앉혀놓고 이재명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 전략적 패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사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향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얼굴이 두껍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김종인 이사장이 윤석열 후보 측의 총괄 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향후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될 대장동 의혹, 이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 꺼내는 순간에는 오히려 반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화천대유 일당으로부터 무슨 돈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본 게 지금까지 밝혀진 게 드러난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거를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이걸 밝히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과거 뇌물수수 전력을 가진 김종인을 영입해갖고 상황 노릇을 하게 만든다면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답, 어떤 답변 그리고 어떤 역공을 취할지는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종인을 왜 데리고 와야 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사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 이사장은 상황 지휘, 상황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는 전권을 휘두르면서 예의 그 짜르 같은 언행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은 꼭두각시, 김종인이 상황, 이런 의심, 이런 비판,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김 이사장 언행과 무관하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윤 후보 뒤에 노회한 김종인 이사장이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의심을,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김종인 이사장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전권을 휘두르는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후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후보가 선대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분명히 김종인 씨는 맨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나 이거 안 한다. 내가 뭐 이 당에 빚진 것도 없고 내가 윤석열한테 빚진 것도 없고 내가 아쉬울 게 뭐냐. 나 사임하겠다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집에 가고 직거합니다. 언제 나를 찾아올 것이냐. 이거 직거를 하면 아니 당연히 한창 지금 본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럼 김종인 이사장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집에 찾아간다 그겁니다. 김종인 씨 거 구기동인가 어딘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거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읍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의기양양하게 또 김종인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짜르 상황 노릇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김종인이 역시 윤석열의 상황이다. 이런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딱 각인시켜준다.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이사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본선 경쟁 구도를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민심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역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역선택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일부를 뺀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민심에선 뒤처졌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지지율을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뒤졌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메머드급 선거 캠프의 어떤 조직력, 그걸 바탕으로 당심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소위 원팀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희망하는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이런 게 수월하겠습니까?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의식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7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준표 선배님의 전당대회에서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에 보여준 마땅한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홍준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이사장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검사 재직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이사장을 수사를 했습니다.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홍준표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악연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 탓인지 몰라도 김종인 이사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탈당했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야 결국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연이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선배님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뒤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김종인 이사장 총괄선대위원장 상황 짜르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홍준표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낙선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것도 또 큰 표차로 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7%포인트입니까? 그 정도 차로 져가지고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이제 김종인이라는 과거에 악연이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총괄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걸 보면서 홍준표 의원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었겠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홍준표라는 제2위 득표자 윤석열과 거의 비등했던 득표율을 기록한 그 경쟁자를 갖다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배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전당대회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이사장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야권 단일화도 어렵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대표만으로도 지금 이 단일화가 성사될지 성사되지 않을지 그거 불투명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을 봤을 때는 안철수라는 어떤 국민의당 대표를 갖다가 단일화의 대상, 협력의 대상, 이런 거이 아니라 같은 어떤 정치권에 있는 인사로 보지 않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씨는 더했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대선 경선 과정을 보셨겠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정치적인 비판과 논쟁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한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수준의 이 김종인 이사장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종인 이사장이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단일화하고 싶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김종인 이사장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갖다가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 취급,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홍준표, 안철수를 버리겠다. 이겁니다. 내팽개 쳐버리겠다. 홍준표와의 원팀 그런 거 필요 없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나는 김종인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종인 영입으로 윤석열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김종인 이사장이 무슨 어떤 지역적 기반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 입안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통 능력이 좋습니까? 뭐 하나 어? 윤석열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감수해야 한 손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면서 아주 하나하나가 다 중대한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사장을 굳이 모시려 하는 까닭, 상황으로 모시려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의 판단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에 따른 판단인가? 윤석열 후보가 했든 그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건 어떤 경우라고 해도 정치 초년생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 능력 없음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